오늘 경제 우리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는 1일 1경제입니다. 오늘 이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국회가 미국 투자펀드 관련 지원 법안을 3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말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정 합의가 아닙니다. 이 합의는 지금 한국 경제가 외국 자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잠깐 멈춤. 그래서 오늘은 찬반을 말하기 전에 왜 이 법안이 지금 나왔는지부터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조금 전으로, 아니 꽤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방향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 자본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되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 일정으로 표면화된 겁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흐름부터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국 투자펀드를 통해 해외 산업과 자산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특히 기술, 에너지, 인프라 같은 분야에서는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자본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개별 기업 투자 형태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합작, 지분 투자, 간접 참여 방식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법과 제도는 국내 자본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고 해외 대형 펀드를 전제로 만들어진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 상태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미국 투자펀드는 더 커졌고 더 장기적인 시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수익이 아니라 산업 단위, 국가 단위 관점에서 자본을 배치하는 흐름이 강화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런 자본을 환영할지, 관리할지 아니면 일정 부분 제약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논의가 쌓였습니다. 부처 내부에서, 국회 안에서,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그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면 정치 일정과 글로벌 자본 흐름이 같은 지점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3월이라는 시한은 우연이 아니라 예정된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투자펀드 지원 법안은 검토 중인 안건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방향을 다시 잡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지원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어렵게 말하면 외국계 투자펀드가 국내에서 활동할 때 법적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여주겠다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투자펀드가 한국에 들어와 투자할 때 걸림돌을 정리해주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은 외국 투자펀드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해석이 모호한 규정, 중복 적용되는 법, 사후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 경로를 사전에 정리해두자는 쪽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투자펀드입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묶음이 아닙니다.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전문 운용사가 장기 또는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또 하나 많이 언급되는 개념이 지원 법안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기 쉬운 지점은 여기입니다. 지원과 특혜를 같은 말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안의 문맥에서 말하는 지원은 통로를 명확히 하겠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본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불분명하면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와도 보수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지점까지가 이번 법안이 어떤 성격을 가진 논의인지에 대한 정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슈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흐름이 우리 산업과 일상에 어떻게 닿게 될지는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방향을 이어가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이 법안이 현실에서 무엇을 건드리게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법안은 돈의 크기보다 돈이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는 쪽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말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변화는 법안 통과 직후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미국 투자펀드는 대부분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들어온 자본도
몇 년 단위의 계획을 전제로 움직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결정 속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법 해석, 승인 여부, 사후 리스크 때문에 투자 판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지점이 일부 정리됩니다. 다시 말해 투자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조 변화입니다. 이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방향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이미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일상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위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향 문장부터 놓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법안을 정책 이벤트로만 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대와 경계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기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은 투자를 쉽게 만듭니다. 특히 대형 자본일수록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일부 산업에서는 이제야 기준이 잡힌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특히 인프라, 에너지, 기술 관련 영역에서는 장기 자본이 들어올 명분이 생긴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도 분명합니다. 외국 자본이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건 아닌지, 국내 자본과의 균형은 유지되는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건 새로운 걱정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반복됐던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대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우려만으로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정상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 흐름이 왜 우리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그 지점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다시 잡겠습니다. 이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외국 자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준이 바뀌는 순간은 항상 우리 선택의 폭을 바꿉니다. 이 법안은 외국 자본을 더 들이자라는 선언이라기보다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정리되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 기준 안에서 누가 유리해지는지,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지금은 그 질문에 답할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고 세부 조항이 모두 시장에 반영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국회 일정 하나로 끝나는 뉴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본의 규칙이 바뀔 때는 항상 시간이 걸려서 생활 가까이 다가옵니다. 조용하게, 느리게, 하지만 되돌리기 어렵게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법안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이게 우리에게 이득인지 부담인지 위험인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은 조금 더 뒤에서 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이 기업, 산업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어떤 식으로 닿을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해 두겠습니다.